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그루트 시큐리티 웹해킹 스터디 연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매주차 상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만나가지고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미팅 때 나왔던 프리젠테이션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해킹 스터디가 뭐냐, 그리고 이 스터디를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무엇을 배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해킹 스터디 같은 경우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웹해킹 스터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큰 그림은 이제 조금 더 보안 커뮤니티의 다양한 보안 연구와 공부를 진행하시는 분들, 능동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이제 문제풀이, 라이트업, 블로그, 깃허브 리포, 툴 제작, 영상 및 발표 경험 등의 되게 다양한 경험을 좀 이렇게 학생분들께 드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 스터디를 만들게 되었고, 이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서나 발표에 대한 피드백, 조언, 그리고 막힌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넘어선 단순히 이제 Capture the Flag의 정보 보안이 아니라 정말 실제 보안과 관련된 관심 그리고 연구를 조금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write-up 주 1회 then vulnerable web application 주제별로 이제 write-up을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주 1회 또 미팅을 하면서 다양한 막혔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해결했던 부분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저희 라이트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식,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키시면은 뭐 잘립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프리 포맷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라이트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라이트업을 작성하실 때 이번 기수의 컨셉은 모의 해킹 보고서에 맞는 문체와 단어와 표현을 사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업을 작성을 하실 때 조금은 딱딱하게 dry and professional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라이트업을 어떻게 작성을 하라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은 security.그루트보안.com에 오시면은 저희가 여기 왼쪽에 따라하는 웹해킹 스터디 연기 문제풀이 레퍼런스 라이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참고를 하시라고 라이트업을 간단하게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섹션은 개요죠. 내가 이 라이트업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을 공부를 했느냐 하는 overview, 개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공부, 그리고 개념 증명용 실습, 대응 방안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가 툴까지 제작을 했다라는 거를 깔끔하게 알려주는 overview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취약점 정보와 취약점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모의 해킹 보고서 비슷하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정보는 취약점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심각도, CVSS 점수, CVSS string, 그리고 위치, 취약점이 발견된 위치까지 이렇게 한번 적어 놓는 그런 이런 테이블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취약점에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브루트포스는 이제 공격 기법에 조금 가깝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브루트포스에 취약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통해서 테스터들이 어떠한 이제 보안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테스터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해서 Protected Admin Area에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왜 가능했느냐? 브루트포스 공격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라는 이제 취약점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바로 실습이죠. 네, 개념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의 해커로서 이것을 어떻게 공격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버프 스위트를 이용을 했고, 버프 스위트에서 이제 페일로드가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달러 사인으로 넣은 다음에 그 페일로드에서는 이제 사전 공격을 통했기 때문에 사전 공격은 뭐 이런 사전을 썼고 여기에서 이제 랜덤하게 100단어를 뽑아가지고 뭐 사전 공격을 했다. 그래서 브루트포스 공격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모두 틀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4666이라는 이제 그런 사이즈의 HTTP 응답이 나왔지만 성공적이었던 건 4704가 나왔고, 그 HTTP 응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 Welcome to the Password Protected Area Admin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것을 공격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이런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취약점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합니다. 저희는 이제 Dan Vulnerable Web Application이라는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뭐 이 소스 코드에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PHP 코드를 보면서 직접 연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구글링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예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HP 시큐어 코딩을 해가지고 계정 잠금 기능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동화 방지를 위해서 캡차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넣어가지고 rate limiting이라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SQL 쿼리 문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PHP 코드를 짜가지고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캡차라는 기능을 넣고 싶다. 그러면 캡차라는 기능을 이 캡처가 뭔지는 다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PHP 코드를 짜볼 수도 있겠고, 캡처 기능을 지원하는, 그게 아니라면 캡처 기능을 지원하는 서드파티 PHP 스크립트들이 이미 수십 개가 널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본 다음에 나는 뭐 이 세 번째 캡처 PHP 스크립트를 불러와가지고 내 블로그에 적용을 시켜봤다. 뭐 요렇게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서드파티 그런 외부 캡처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구글의 리캡처 같은 것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그거를 이제 실습을 또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실습도 해보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또 이렇게 라이트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서 나는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이제 공짜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짜 버전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이용을 해서 내 블로그에다가 rate limiting을 걸어봤다. 뭐 이런 이제 실습도 해보시면 되겠고, 혼자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공격용 툴 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블루팀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난 블루팀 공부도 재밌는데 난 좀 오펜시브 시큐리티 공부가 더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툴 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툴들은 무조건 GitHub 리포에다가 퍼블릭하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 툴 코드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따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SRF 토큰을 자동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제 코드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툴을 만드시면은 이제 데모 GIF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는 짧게 찍어가지고 한 10초짜리 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 꼭 이제 같이 올려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문제풀이도 이제 중요한데, DBWA 문제풀이도 중요한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실제 보안 지식이나 연구나 나만의 툴 제작이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나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쓴 라이트업은 모두 다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블로그나 GitHub 리포에다가 게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터디에 계신 분들은 하시는데, 안 되신 분들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한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스탠드업으로 스테이터스 체크, 상태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 모의 해커가 고객사한테 디브리핑을 진행을 하듯이 이제 취약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취약점에 대해서 2분에서 3분 정도 짧게 그 취약점이 뭔지, 원인은 뭔지, 대응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영어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로도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있죠. What's in it for me? 저희는 이제 WIFM, WIIFM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 스터디에서 얻어가는 게 뭐냐라는 것이겠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스터디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나 안 계신 분들이나 뭔가 이제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끼리 결국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본인 블로그겠죠. 그죠? 본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거를 보고 계속 많은 이제 문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생 가는 거고, 이 블로그에 내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 라이트업과 얼마나 퀄리티 있는 보안 연구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이번 스터디에서는 조금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풀이를 넘어선 라이트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보안이 센 수학이나 수학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CTF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CTF와 실제 보안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50대 50이라든지 60대 40이라든지 이런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특정 보안 주제에 관련된 연구를 스스로 진행을 하면서 문제풀이도 하고 특정 보안 주제에 관련된 이제 실제 보안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툴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글과 관련된 혹은 취약점 발표 경험과 관련된 피드백도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표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뭐 대학교나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이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 그리고 표절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요 블로그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제 블로그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신 분들을 3분을 찾았어요. 3년 동안. 그 중에 2분은 진짜 좀 뭐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다니시고 되게 막 활동도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제 이런 뭐 블로그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를 하셨더라고요. 레퍼런스도 없고 출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F 받거나 퇴학 처리를 당하죠. 뭐 학생 입장에서는 뭐 좀 봐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입사를 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시면은 회사 간의 소송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라이트업을 일주일에 하나씩 뭐 2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이제 표절과 레퍼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rule of thumb,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룰은 이미 존재하는 연구에 대해서 내가 그 연구를 참고를 해서 뭔가 공부를 했다면 그거는 꼭 레퍼런스 섹션에다가 적어 놓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솔직하게 나는 이 블로그 글을 보면서 이런 걸 배웠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적용을 해봤다 라고 그냥 말 그대로 솔직하게 한 줄, 2줄 정도 써놓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뭐 이거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뭐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내가 추가로 이런 거를 공부를 했다라고 말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블로그를 가져와 봤는데 뭐 파트 1에서는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한 다음에 분석 파트에서는 이미 Zscaler사가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 이미 존재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분석보다는 분석 방법론과 내가 개인적으로 특이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뭐 서술을 하겠다라고 이제 2번 내가 추가로 진행한 연구를 말 그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절을 굉장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하게 레퍼런스 남길 건 남기고 이미 존재하는 연구 링크 남길 건 남기면서 그렇게 라이트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루트 시큐리티 스터디에 뭐 못 뽑혔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다 같이 재밌게 스터디를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터디 연계에 못 뽑혔다. 근데 나는 그래도 이런 라이트업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럼 쓰신 다음에 저희 뭐 디스코드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저희 그 유튜브 링크로 남겨드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루트님도 개인적으로 피드백도 남겨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딱 이제 정해진 인원을 뽑기는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상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